안녕하세요. 25년 빅분기 실기시험 준비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메타코드에서 빅분기 필기, 실기, ADSP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원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빅분기 강의로 한 2,000분 이상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 많이 나오는 질문들인데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분기 실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어떤 책을 구매해야 되나요? 강의마다 다르겠지만 제 강의 같은 경우는 강의 자료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도의 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요거는 강의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비전공자인데 할 수 있을까요? 코딩이 처음인데 취득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잘 따라오시고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제 비전공자,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 데이터 불러오는 거 어떻게 불러오는지도 모르셨던 분들이 많이 합격하셨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기시험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이 영상부터 보시면 됩니다. 파이썬으로 시험을 봐야 하나요? R로 봐야 하나요? 요거는 이제 처음 만약에 파이썬, R, 코딩이 처음이라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파이썬을 추천을 드리고요. 원래 파이썬이나 R 중에 사용하셨던 도구가 있으시다면 편하신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나요? 네,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요거는 수강생분들마다 다르지만 손에 익을 때까지, 제가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에 익을 때까지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직장 병행, 육아 병행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제 제 강의를 수강을 하시는 분들 혹은 수강을 하시지 않은 분들도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첫 번째는 빅분기 실기시험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유형 설명 및 출제 현황 분석이고요. 세 번째는 기타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제 강의에도 있는 내용인데 파이썬, R, 이 코딩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이 파이썬과 R을 그냥 계산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계산기를 사용할 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금 사용을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파이썬, R도 사용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 R은 데이터를 다루는 계산기다.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빅분기 실기시험 소개예요. 실기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실기시험은요,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시험 시간은 이제 3시간, 180분이 주어지고, 클로즈드북 시험이기 때문에, 체험 환경과 비슷한 실제 환경에서 직접 코딩을 하셔서 답을 내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유형부터 2유형, 3유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1유형 같은 경우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 10점입니다. 그래서 총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저는 제목을 데이터 다루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데이터를 다뤄보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유형 같은 경우는 한 개 문항이 나오는데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40점이고 저는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유형은 30점 이상은 꼭 획득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득점을 획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모델링 및 평가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머신러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어떤 예측값을 제출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유형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처음 이제 추가가 됐거든요. 요거는 지금 현재 24년 말 시험까지 크게 두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15점씩 배점이 되어 있고요. 로지스틱 회계와 다중선형 회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은 30점으로 되어 있고 제가 제목을 가설검정 및 회계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총 6문항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실기 과목명이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빅데이터 분석 실무, 그리고 내용은 뭐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모형 구축, 평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실기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기 시험 유의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응시 전에 데이터 자격 검정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응시를 하시고 접수를 하셔야 되니까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은 데이터 분석 관련된 공지 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꼭 필독을 하시고요. 응시 전에, 특히 응시 전에는 꼭 필독을 하셔야 되고, 실습 환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 그러니까 시험은 별도 응시 환경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이제 클라우드 아마 시스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험장 가시면은 별도 응시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체험 환경이 있습니다. 체험 환경. 미리 응시 환경을 체험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 주소 가셔가지고 문제도 직접 풀어보고 답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험 환경을 꼭 먼저 한번 체험을 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 문제에서 R과 파이썬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둘 중에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편하신 도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코딩이 처음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썬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마 95% 이상은 파이썬으로 응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제약사항인데요. 요게 이제 문제 푸실 때 아셔야 되는 건데, 코드는요, 코딩하는 그 코드들은 라인별로 실행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실행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그래프, 단축키, 자동 완성이 미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 실행 시간이 1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코드나 뭐 머신러닝 모델링을 조금 복잡하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모델로 모델링 하셔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고요. 제공된 패키지만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패키지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 제약 사항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하면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코드 라인별로 실행이 불가한 거는 한 번 실행을 하면 전체 코드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주석 처리를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석 처리라고 하면은 실행이 안 되고 메모하는 것처럼 그냥 텍스트로 코딩을 남겨두는 거거든요. 요걸 잘 사용하셔서 중간중간 이제 코딩을 점검을 해 가시면서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가 올바르게 됐는지,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고 있는지를 주석 처리하셔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 단축키, 자동 완성이 미제공되기 때문에 일단 코드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직접 코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조금 뭐 이점 베네핏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가 미제공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 관련된 코드를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코드 실행 시간이 1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코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1유형이랑 3유형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2유형 같은 경우에서 모델링하고 어떤 예측값을 제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럴 때 1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어떤 모델링보다는 조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셔 가지고 간단한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패키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패키지를 뭔가 설치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것도 시험 시작 전에, 응시 전에 어떤 패키지가 제공이 되는지 그 체험 환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패키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패키지는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첫 번째는 응시 체험 환경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응시를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 환경에 가시면은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연습을 해볼 때 체험 환경에서 익숙해지셨다면 시험 환경에 가셔서도 덜 긴장하시고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코드가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외우셔야 돼요.
이게 지금은 와닿지 않으실 텐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점점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손으로 익숙해지실 때까지 연습하고 외워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문제 유형 설명 및 출제 현황 분석입니다. 먼저 이제 제1유형 데이터 다루기부터 말씀드릴게요. 1유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유형은요, 일단은 데이터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주어지거든요. 뭐 1유형, 2유형, 3유형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요. 저는 강의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줄여서 DF라고 어떤 변수명에 담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로우, 행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열 혹은 뭐 변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컬럼에 대한 부분입니다. 컬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같이 학습할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초 통계량이라고 했던 거, 뭐 평균, 중앙가, 뭐 4분위수, IQR, 표준 편차 등 이런 기초 통계량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데이터 인덱싱, 필터링, 정렬, 변경 이런 부분, 그리고 결측치, 이상치, 중복값 처리에 대한 거, 그리고 데이터 스케일링하는 거, 데이터 이제 병합하는 거, 데이터 합치는 부분, 그리고 날짜, 시간 데이터 다루는 거, 그리고 인덱스 다루는 거.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를 보시면은 MPG 변수를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고,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인 그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 하는 거잖아요. 0.5가 넘는 데이터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은 MPG 변수라고 하면 요 열입니다. MPG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 0과 1 사이로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을 하고 0.5가 넘는 데이터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기여 값이, 여기서 기여라고 하면 요 변수거든요. 요 컬럼. 기여가 3과 4인 자동차 그룹의 MPG 평균값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 혹은 뭐 MPG 변수의 상자 그림 기준으로 요 데이터에서 이상치 개수를 구하시오. 우리가 상자 그림 기준으로 이상치 구하는 거 기준 아시죠? Q3, Q1으로부터 1.5 곱하기 IQR를 초과하는 값, 그만큼 떨어진 값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하잖아요. 상자 그림에서. 그런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조금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4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24년 하반기 때 1유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 뒤에 설명드리고요. 우리가 1유형의 주의사항은요. 첫 번째는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가 조건이 많습니다. 조건을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코딩을 하시고 중간중간 주석 처리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코딩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 데이터 형태를 다뤄보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건 사실 24년 하반기 시험인 9회 실기시험 이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9회 시험이 좀 워낙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를 제가 강의 자료에 넣어 놨습니다. 그 데이터 형태를 다뤄보고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1년 2회 시험부터 제가 9회 시험까지 넣어 놨는데 2회부터 8회까지는 뭐 내림차순, 뭐 날짜 데이터 4분위수, 우리가 뭐 기초 통계량에 대한 부분, 뭐 파생 변수, 뭐 내림차순을 정리하고, 뭐 시간 데이터, 날짜 데이터, 필터링, 뭐 표준화, 이상값 구하기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9회 시험에는 주어진 데이터 형태가요. 8회까지 시험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하려면은 이 문제를 풀려면은 필터링, 파생 변수, 내림차순, 뭐 데이터 병합에 대한 부분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뭐 결측치를 채울 때 서로 다른 그룹의 결측치를 따로 채우는 부분, 그리고 뭐 필터링, 내림차순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9회를 기점으로 1유형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5년 강의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4월 달에 마무리가 됐고요. 기존에는 뭐 데이터 타입부터 날짜 시간 데이터 다루기, 뭐 인덱스 다루기,
요렇게 해 가지고 제가 핵심 문제를 1 번부터 27 번까지 구성을 해 놔서 많은 분들이 좀 수월하게 합격을 하셨는데, 9회 실기 시험부터 난이도가 상승을 해서 제가 강의 자료를 조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제 문자열 다루기, 데이터 병합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그룹화, 그리고 그룹별로 결측치를 처리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재구조화하는 거, 뭐 피벗 테이블, 멜트 함수 이제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함수에 대한 부분, 뭐 람다, 어플라이, f스트링 이런 부분, 그리고 반복문까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업데이트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조금 더 넣어놨어요. 28번부터 43번까지 추가 예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예제를 풀어보시면은 9회 실기 관련된 문제에 대응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1유형 이제 강의, 학습 가이드인데요. 이제 처음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요 업데이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면은 요 기초적인 내용, 기본 내용, 기존 내용을 요 먼저 학습을 하시고요. 1유형에 대한 학습, 그리고 27번 문제풀이까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2유형, 3유형 하신 다음에 다시 1유형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업데이트된 내용인 28번부터 43번 요 풀이 순으로 학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2유형 모델링 및 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순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지도학습에 대한 순서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지도학습을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유형에서는 지도학습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회귀 문제냐 분류 문제냐 나뉘긴 하는데 지도학습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요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처음 데이터가 있으면 이 유형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원데이터가 있으면요, 이 원데이터를 데이터 탐색을 합니다. 뭐 기초 통계량에 대한 부분, 변수들이 뭐 이상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전처리가 완료가 되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게 돼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프레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X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Y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X를 우리가 독립변수 혹은 설명변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머신러닝에서는 피처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Y 값을 우리가 종속변수 혹은 반응변수, 타겟변수라고 말을 해요. 보통 머신러닝에서는 타겟변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독립변수 X들이 Y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 모델링. 전처리가 완료가 되면 이런 형태의 깔끔한 데이터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전처리가 완료가 되면 데이터 분리를 합니다.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를 하는데요. 트레인과 테스트로 왜 분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결국에는 나중에 활용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가 좋으면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고 그 트레인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테스트로 평가를 해서 그 알고리즘, 모델이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테스트 데이터는요,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할 때 쓰이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트레인으로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단지 나중에 학습된 모델에 이 데이터를 넣어서 성능 평가하는 용도로 쓰이는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이제 8대2로 이제 데이터 분리를 많이 하고요. 뭐 7대3, 9대1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8대2로 분리를 많이 하고,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도 다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세트로 이제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트레인으로는 학습을 하고 밸리데이션 세트로는요,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를 해버리면 한번 평가하고 끝나기 때문에 테스트 평가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이 성능이 안 나오면 뭐 전처리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데이터셋을 밸리데이션 세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모델이 트레인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이 구성이 되면요, 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테스트 데이터도 X와 Y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테스트 데이터에 X만 넣습니다. X만.
x만 넣어서 트레인드 모델, 그러니까 학습된 모델이 어떤 값을 아웃풋으로 주냐면은 예측된 y 값을 줘요. y 값.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 원래 y 값이 있었을 거예요. 그 y 값이 실제 y 값이라고 하고요. 그 예측된 y 값, 우리가 모델에다가 테스트 데이터에 x를 넣어서 나온 그 예측 값, 그걸 이제 예측 y라고 했을 때 요 두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차이가 적으면 모델의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귀와 분류로 나뉘는데, 회귀는 y값, 즉 종속 변수, 타겟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 혹은 수치형 데이터일 때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종속 변수, 타겟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일 때, 뭐 합격, 불합격, 뭐 남성, 여성, 혹은 뭐 0과 1 이런 식으로 특정 제한된 범위의 값으로 분류를 할 때는, 그런 범주형 데이터를 풀 때는 분류 문제를 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값의 데이터 형태에 따라 회귀 문제냐 아니면 분류 문제냐로 나뉘게 돼요. 거기에 이제 성능 평가를 해보면 회귀는 뭐 R스퀘어, MSE, 분류 모델에서는 뭐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F1 스코어 등이 있습니다. 이제 예제를 가지고 좀 더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요건 이제 체험 환경에 있는 분류 문제 예제인데요. 체험 환경에 고객의 성별을 예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사이트 가시면은 문제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x들, 독립 변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이해를 위해서 세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x, 독립 변수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변수는 총 구매액이고요. 그리고 주말의 방문 비율, 그리고 구매 주기 등이 이제 지금 x, 독립 변수로 있는 겁니다. 피처로.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그 고객 성별은요, 0은 여성, 그리고 1은 남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실제 값이 요건 y 값이 0 혹은 1로 지금 값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라고 해보면은 100명에 대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명에 대한 데이터를 각각의 인원마다 그 인원이 뭐 총 구매액은 얼마인지, 주말의 방문 비율은 어떠한지, 구매 주기는 어떠한지를 가지고 고객의 성별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럼 이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라고 해보면요,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눕니다. 트레인을 80, 테스트를 20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을 60, 밸리데이션을 20으로 나눠요. 요거는 이런 비율로 나누셔도 되고 다른 비율로 나누셔도 되는데, 예제니까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60개의 데이터, 6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한 다음에 밸리데이션 세트로 평가를 해봐요. 그래서 모델이 잘 학습을 했다면, 성능이 좋다면은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테스트 데이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X, 학습된 모델에는 이 X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예측값이 있을 거예요. 이 예측값. 이걸 만약에 모델이 아웃풋으로 준 예측값이라고 해보면, 이 예측값과 여기 실제값을 비교를 해서 값이 적은 거, 그러니까 분류를 잘한 거, 잘 맞춘 비율이 높을수록 성능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y가 2.4, 2.3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0과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냥 요 수치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과 1입니다. 0과 1. 이렇게 체험 환경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제 현황을 보면요, 이 유형에서는 이제 제가 지도학습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분류 문제 아니면 회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뭐 1년에 2번 시험이 있다 보니까 최근 뭐 23년, 24년에는 각각 회귀 한 문제, 분류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능 지표는 뭐 매크로 F1 스코어, MAE, RMS 이런 성능 지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요거 디테일하게 지금 아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스터디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유형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데이터 분석 흐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이 유형의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적절한, 정확한 예측값을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측값이라고 하면요, 여기 트레인드 모델을 이제 모델링을 하실 거고요.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x만 주어집니다. x만. 그래서 이 x를 이 모델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 y 값을 예측을 해줄 거거든요. 이 이유형의 아웃풋은 이 예측된 y 값을 제출하시면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성능 평가는 안 하나요? 성능 평가를 못 해요. 왜냐면은 이 테스트의 y 값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서 가지고 있냐면 출제 기관에서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 예측간 값을 제출을 하면은 출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 값이랑 비교를 해서 성능을 냅니다. 그 성능이 좋으면은 성능별로 기준이 있다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뭐 별도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내부에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채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0점 만점에 가능하시면은 40점 혹은 30점 이상을 획득하시면 좋아요. 성능 평가는 출제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적절한 예측값을 제출하기 위해서는요.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세트로 나누고,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를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세트로 나눠보고 밸리데이션 세트를 가지고 한번 성능 평가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의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기시험에서 주어지는 데이터셋은 트레인과 테스트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트레인 데이터에는 X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같이 주어져요. 근데 테스트 데이터는 실제 값이라고 하는 이 y-값이 없어요. 이건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출제 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x들을 넣어서 거기서 나온 이 아웃풋 예측된 값을 이제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제출을 하면은 출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 값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채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해볼게요. 시험에서 아까 제공되는 데이터 세트는요. 트레인 데이터는 X와 Y가 주어지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X들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트레인 데이터를 분리를 해요.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분리를 하는데 트레인 데이터에는 X, Y 둘 다 있을 거고요. 요 데이터를 분리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세트도 X와 Y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트레인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밸리데이션 세트에 있는 X만 넣는 거예요. X만 이 트레인드 모델에다가 학습된 모델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예측값이 나올 텐데 이 예측값은요. 밸리데이션에 있는 X들을 넣었을 때 나온 예측값이거든요. 그럼 실제값은 뭐죠? 실제값은 아까 밸리데이션에 있는 Y 값입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에 있는 Y 값을 가지고 요게 이제 실제값이고 모델이 준 예측값을 비교해봐서 성능 평가를 하게 돼요. 우리가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회귀는 연속형 데이터, Y값이 연속형 데이터, 주로 연속형 데이터죠. 수치형 데이터일 때 회귀 분석,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 Y값이 범주형 데이터일 때는 분류 문제 이렇게 푸신다고 분류 문제를 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낼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의 x를 우리가 아까 학습한 모델에 넣어서 나온 이 아웃풋 값 있잖아요. 테스트를 넣었을 때 나온 예측값 이거를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제출하시면은 최종적으로 이유형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유형에서 할 일은 이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온 예측값을 제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에 이제 신규로 생긴 3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가설검정 회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3유형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3유형은요 일단 학습 범위가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핵심 컨셉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문제풀이와 해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딩을 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코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문제풀이와 해석에 집중하시면은 3유형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학습 범위는 모평균 검정, 그러니까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죠. 여기 이제 가설 검정 내용이 들어가는데 뭐 검정 통계량, p-밸류, 귀무가설 이제 채택할지 기각할지, 그리고 카이 제곱 검정, 이제 적합성 검정이랑 독립성 검정, 그리고 상관 분석에서 뭐 상관계수, 상관 분석에 대한 어떤 가설 검정 내용들,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는요
다중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가 나오는데 뭐 R스퀘어, 레지듀얼 디비언스, 오즈 레이쇼, 회귀계수, 피밸류값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유형은요. 이 내용이 사실은 전공자가 아니면요. 디테일하게 이해하시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와 해석에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3유형 출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3년에 처음 이제 나왔는데 6회 때 카이 제곱 검정과 회귀 분석이 나와서 가설 검정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7회, 8회, 9회부터는 약간 유형이 굳어져 가고 있긴 합니다. 로지스틱 회귀와 다중선형 회귀로 지금 문제가 3회 연속 출제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로지스틱 회귀의 15점, 그래서 여기 로지스틱 회귀의 3문제, 그리고 다중선형 회귀의 15점,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 6문제, 각 5점씩 해가지고 3유형이 지금 30점이 배점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도 다 강의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타 사항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 중에 얼마나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거에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5년 시험 일정 및 준비 기간입니다. 제가 이제 시험 준비 기간은 비전공자 기준으로 넉넉하게 잡아서 필기는 한 1에서 2개월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실기는 2에서 3개월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 실기가 원서 접수 기간 기준으로 이제 5월 19일부터 23일이 올해 첫 시험의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인데 약 5주 정도 남았거든요. 실기 원서 접수 기간부터 약 5주 정도 남았습니다. 5주 충분합니다. 5주 동안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합격 가능하니까 이 일정 감안하셔서,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조금 시험 응시가 좀 어렵다 하시면은 10월 달에 접수해가지고 11월 말에 시험이 있거든요. 이 시험을 응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 강의를 좀 어필을 좀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5주 스터디 플랜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메타코드 빅분기 실기가 메타코드 사이트에서 실기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금 D-5주부터 D-1주까지 이렇게 스터디 플랜을 제가 작성을 해놨고, 그리고 2주차, 그러니까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조금 이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분들이 조금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건 매번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시험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감점이 되는 부분, 혹은 뭐 이제 조금 더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팁 같은 그것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라이브 특강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Q&A 스터디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같이 오셔가지고 학습하시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던 부분도 다른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제 저나 이제 멘토님들이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학습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빅분기 합격 후기로 뭐 메타코드 유튜브도 좋고요. 사이트에 많은 합격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